그 사람을 처음 제대로 본 순간 가슴이 잠깐 멎는 줄 알았어요. 말도 없고 표정도 담담했는데 그 눈빛 하나가 참 사람을 흔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57이에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에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예요. 말이 좋아 아파트지. 벽은 금가고 계단은 삐걱거리고 비 오면 반지하에 물까지 차는 오래된 곳이죠. 처음 이곳에 발 들릴 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때 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미소 지으며 동화책 읽어주고 얘들아,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란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저한테는 이렇게 됐네요. 3년 전 남편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선 보증이 터졌어요. 순식간에 집을 잃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고 결국 남편이랑도 이혼했어요. 그 후로 남는 건 빚이랑 자존심 상처뿐이었어요. 친정 식구들도 자식들도 다 저를 피했어요. 딸들한테도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어요. 사실 연락해도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됐습니다. 어느새 이 반지하 103호가 제 전부가 돼버렸어요. 습기 찬 벽지, 곰팡이 냄새, 한쪽 벽엔 재개발 6개월 내 퇴거라는 공고문까지 붙었죠. 처음엔 버텨보려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피스텔 청소하러 가고 점심때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사서 혼자 이불 속에서 울며 마셨습니다. 그렇게라도 버티면 언젠간 괜찮아질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아요. 통장엔 잔고 0원, 빚은 4천만 원. 월세도 밀려서 주인 눈치 보며 살고 전화기는 하루 종일 꺼놓고 삽니다. 빚쟁이들 전화 소리에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사람이 망가지니까 자존심도 체면도 다 무너지는구나 싶어요. 이젠 밤마다 차라리 그냥 하는 생각만 맴돌아요. 그날도 그랬어요. 술 기운에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는 까졌어요. 피가 나는데도 아프단 느낌보다 그냥 한없이 비참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정리 잘된 머리. 우리 15동 301호에 사는 남자분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박철수 씨. 올해 64. 아파트에선 좀 알려진 분이에요. 공무원 퇴직하시고 늘 혼자 조용히 다니고 깔끔하게 사는 분. 그런 사람이 이 더럽고 비참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창피했어요. 제 몰골도 술 냄새도 깨진 무릎도 모든 게 그냥 부끄러웠어요. 아, 죄송해요.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집에서 약과 밴드를 가져와서 제 무릎에 조심스레 붙여줬어요. 너무 낯설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언젠가부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괜찮다고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억지로 고개를 들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계단이 가파르잖아요.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별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세상에 아직 누군가가 날 걱정해 주는구나.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딱히 뭘 더한 것도 없어요. 그냥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밴드 붙여준 게 전부인데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누가 내 상태를 걱정해주면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그 사람 박철수 씨 같은 15동 301호에 사는 분. 평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혼자 사는 조용한 어르신 정도로만 봤는데 이상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그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청소일 나가려 계단을 오르다 보면 그 사람은 늘 정해진 시간에 산책 나가요. 운동화 끈 단단히 묶고 혼자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괜히 든든해 보였어요. 낡은 이 아파트 단지에선 드문 모습이에요. 여긴 대부분 저처럼 지쳐 있거나 소리 없이 사라져가거나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은 혼자서도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솔직히 부러웠어요. 어떨 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사람도 혼자라면 외롭진 않을까? 나처럼은 아니겠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며칠 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일 나갔다가 피곤해 절어 집에 들어오는데 반지하 앞 전등이 나갔더라고요. 아시죠? 그 작은 불빛 하나 없는 골목,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전기세도 아껴야 하니까 그냥 참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밖에서 뭔가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철수 씨가 의자를 놓고 전구를 갈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고맙고 창피하고 한편으론 미안하고 저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철수 씨는 그냥 웃더라고요. 지나다 보니 불이 안 들어오길래요. 그 말에 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사라진 뒤 한참을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작은 불빛 하나에 괜히 마음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그 사람은 제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피스텔 청소하고 점심엔 식당 설거지하고 밤엔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끝내는 삶.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과연 삶인가 그냥 버티는 건가 싶었어요. 몸이 점점 상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면 눈 밑은 점점 꺼지고 볼은 푹 꺼져서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손끝은 말라서 갈라지고 머릿속은 늘 뿌옇고 멍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그 사람이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반지하 문 앞에 작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우유 2개, 바나나 그리고 빵 몇 개.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 아파트에서 저한테 이렇게 신경 쓸 사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그 사람 철수 씨 같은 15동 301호에 사는 분. 평소엔 조용하고 깔끔하게 혼자 사는 분. 공무원 정년 퇴직하고 별다른 소문 없는 사람. 그날 밤 우유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음 날 일부러 기다렸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철수 씨를 보자 제 발이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기 그거 선생님이 놓고 가신 거죠? 철수 씨가 잠깐 놀라더니 금방 웃었습니다. 드셨군요. 그 말에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요즘 이런 따뜻함을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억지로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철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많이 사서 남은 겁니다. 서로 다 알면서도 그런 말로 대충 넘겼어요. 그렇게 그 사람의 작은 친절이 조금씩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반지하 전구를 갈아주고 우편함에 쌓인 고지서를 슬쩍 정리해주고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외로운 거였나? 그 사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그게 걱정이라는 거겠죠? 재개발 설명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안 갈 생각이었어요. 거기 가서 뭐 하나요? 세입자인 제가 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가만히 있자니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갔습니다. 15동 주민회관 1층 작은 강당. 낡은 의자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어요. 거의 다 집주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재개발이 마냥 좋은 얘기예요. 보상금, 이주비, 새 아파트. 눈빛이 다들 반짝거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앉을 자리도 앉을 마음도 없었어요.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개발업체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가 어떻게 바뀌고 얼마나 멋진 단지가 들어설 거라고 말은 거창하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월세 세입자분들은 별도 보상 없습니다. 이사 비용도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 퇴거하셔야 합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월세도 몇 달 밀린 상태인데 보증금이 있긴 뭘 있어요. 당장 나가라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순간 울컥했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들은 다 설명해 듣느라 집중하는데 저는 뒷구석에서 고개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며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철수 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설명회가 끝나고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됐고 화장도 다 지워지고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물을 끼얹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김영희. 왜 이렇게 비참하냐?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지만 느낌으로 알겠더라고요. 철수 씨였어요. 그 사람도 한참을 망설이는 듯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도 울음이 멈추질 않았어요. 반지하 좁은 방 안에서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났어요. 괜찮으세요? 철수 씨 목소리였어요. 저는 또 괜히 괜찮은 척을 했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채로 사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밥은커녕 물도 몇 모금 겨우 넘기고 그렇게 이불 속에만 웅크려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머리도 띵하고 몸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탈진 같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냥 버텼어요. 누구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지경인 거 더는 보여주기 싫었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모를 어느 날 문 밖에서 철수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계시죠? 며칠째 못 뵈서 걱정돼서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얼마 뒤 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엔 관리사무소 직원들 목소리. 철수 씨가 관리소에 연락을 했더라고요. 결국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어휴, 얼굴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철수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을 할 기운도 체면도 다 바닥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른 약국에 다녀왔어요. 해열제, 감기약, 물, 죽까지 손에 한가득 들고 왔어요. 방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죽을 떠먹여 주는데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 터졌어요. 왜 이런 것까지 하세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안 나왔어요. 철수 씨는 그냥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람이 아프면 돌봐줘야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철수 씨가 간병을 해줬어요. 약도 챙겨주고 죽도 끓여주고 반지하 방안을 조용히 정리도 해주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제 마음도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란 게 참 이렇게 한순간에도 살고 싶어지기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을 청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결국 날 살린 건 그 사람이구나. 몸이 좀 나아지니까 민망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철수 씨한테 그렇게 민낯을 다 보여주고 죽을 떠먹여주고 약까지 챙겨주고 그 고마움보다 초라한 제 꼴이 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 피했어요. 계단에서 마주칠까봐 시간도 어긋나게 나가고 반지하 문도 꼭꼭 닫고 지냈어요. 근데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자꾸 움직였어요. 그 사람이 신경 쓰이고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괜히 귀가 쫑긋해지고 며칠 뒤 결국 용기를 냈어요. 작은 비닐봉지 하나 들고 301호 앞에 갔어요. 빵 몇 개랑 우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산 거지만 그 사람한테는 제 마음이었어요. 아, 그걸 다 기억하셨네요. 철수 씨가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어요. 참 오랜만에 웃는 거였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 씨는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고마움이에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요즘 이웃이 어딨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툭 나왔어요. 순간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쉽게 마음을 내비친 게 너무 오래된 일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속이 확 무너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쏟아질 것 같았어요. 티가 그렇게 나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철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피하네요. 정말 눈물이 고일까봐 얼른 눈을 깜빡였어요. 창피할 거 없어요. 누구나 힘든 시기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말이 괜히 믿음직스럽고 따뜻하게 들렸어요. 선생님은 좋으시겠어요. 연금도 나오고 뭐 걱정 없으시잖아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사람은 잠깐 조용히 있다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돈이 있어도 혼자는 외로워요. 매일 밥도 혼자, 말도 혼자, 생각도 혼자. 그 사람의 그 말에 괜히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어요.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 사람이랑 마주치는 게 덜 어색해졌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괜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창피하고 피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 목소리 한마디, 그 사람 눈빛 하나가 괜히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도 티는 안 냈지만 저를 챙겼어요. 퇴근할 때쯤 반지하 계단 앞에서 슬쩍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많이 힘들었죠? 그렇게 말 걸어주고 편의점에서 우유나 빵 같은 걸 사다 많이 샀는데 같이 드세요. 슬쩍 건네주고 저는 처음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갚을 자신도 없고 그 호의를 다 받아들이면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어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뭘로 갚죠? 툭 내뱉듯 말했어요. 철수 씨는 그냥 웃더라고요. 갚을 거 없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좋아서? 이런 초라한 사람한테 뭘 좋아할 게 있다고. 근데 또 한편으론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그 사람은 다가오되 억지로 들이밀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편했어요.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퇴근하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계단 올라갈 때 조심히 올라가세요. 그런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옥상에서 맥주 한잔 할까요? 순간 멈칫했어요. 술요 즘 제겐 독 같았거든요. 스트레스 풀겠다고 마신 술이 오히려 저를 더 망가뜨렸으니까요. 제가 술 냄새 많이 나요. 별로일 텐데 그렇게 말했어요. 철수 씨는 그냥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가끔 마셔요. 그 사람의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그 사람과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 문을 여니 싸늘한 밤바람이 스쳤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한낮의 소음은 다 잠잠해지고 정막 속에 간간히 들리는 TV 소리, 창문 너머 수군거림, 그게 이 동네의 밤이에요. 철수 씨가 미리 작은 플라스틱 의자랑 캔맥주 2개를 준비해뒀더라고요. 옥상 난간에 기대서 우리는 말없이 앉았어요. 도란도란 불빛이 깔린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며 참 이런 시간이 오랜만이었어요. 혼자 술에 취해 흐느적대는 밤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고 괜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시간. 이런 자리 정말 오랜만이에요. 솔직히 말했어요. 철수 씨는 조용히 캔맥주를 열며 웃었어요. 저도요. 아내 떠난 이후엔 혼자 마셨어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뻐근해졌어요. 우리 둘 다 혼자였구나. 그날 저는 술 기운을 핑계 삼아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남편 사업 망할 때 제가 바보같이 보증을 섰어요. 그때는 가족이니까 믿었죠. 근데 집까지 날리고 빚지고 결국 이혼했어요. 철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들한테도 피해줬어요. 그래서 연락도 안 와요. 그런 꼴로 살아갈 줄 몰랐어요. 선생님 앞에선 더 부끄럽네요. 한참을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누구한테도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가 늦지 않았어요. 빚만 4천만 원이에요. 재개발되면 갈 데도 없어요. 솔직히 죽고 싶단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숨기고 살아온 진짜 속마음이. 철수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 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저 적막한 옥상에 앉아 서울의 낡은 불빛을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그 사람도 나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상처를 그냥 조용히 들여다보는 밤이었어요. 그날 옥상에서 내려온 뒤로 한동안 저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았어요. 아니, 피해 다닌다기보단 생각이 많은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뭘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 죽고 싶다는 말,
다 끝났다는 말, 그런 걸 듣고 나면 누구라도 선뜻 다가오기 어렵겠죠. 근데 저도 후회했어요. 그렇게 처절한 속마음을 그 사람 앞에서 다 내뱉고 나니까 이상하게 더 외로웠어요. 며칠 뒤 그 사람이 먼저 문을 두드렸어요. 시간 좀 괜찮으세요? 철수 씨 얼굴엔 결심 같은 게 비쳐 있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멍해졌어요. 뭐요? 이사 문제요. 제가 전세금 좀 보태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 돈 어떻게 받아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 사람도 저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 처지에 그런 돈 받을 자격 없다는 거. 근데 철수 씨는 담담했어요.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세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언제 갚겠어요, 제가. 목이 잠겼어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혼자 다 떠안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참 미웠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너무 따뜻해서 더 미웠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영희 씨 돌보면서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아내 떠난 후 하루하루가 무의미했는데 이젠 내일이 기다려져요. 영희 씨 때문에. 그 사람 말에 저는 결국 울어버렸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선생님은 훨씬 좋은 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가 몇인데 좋은 사람 타령이에요. 나는 영애 씨가 좋아요. 그날 밤 그 사람의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저는 또 울었어요. 그 사람 품 안에서 한없이 울어버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이런 짐이 돼서.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짐이 아니에요. 고마워요, 영희 씨. 정말 고마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상하게 제 인생이 처음으로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의 고백 이후로 제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고맙고 미안하고 겁나고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 사람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며칠 뒤 철수 씨가 다시 말했어요. 같이 이사 준비해요. 전세금 2천만 원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정말 갚을게요. 평생 갚아서라도.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 살면서 갚으면 되죠. 그 말에 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같이 사는 거요?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결혼해요. 갑작스럽게 들리겠지만 사실 계속 생각해 왔어요.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랑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 씨는 단호했어요. 영애 씨 같은 분이라서요. 같이 있으면 덜 힘들고 저도 외롭지 않고. 그 사람 말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우리는 혼인신고부터 했어요. 이사 전에 가족이라는 이름부터 먼저 갖자고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오는 길에 철수 씨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웃었어요. 가족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사 첫날 작은 투룸 아파트에 짐을 풀며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어요. 꿈 같아요. 이런 데서 살게 될 줄. 철수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역할을 나눴어요. 철수 씨는 집안일, 저는 바깥일을 계속했어요. 제가 더 벌어서 빚 빨리 갚을게요. 그렇게 말하자 철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천천히 해요. 건강이 먼저예요. 그 사람의 배려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작은 반찬 장사를 시작했어요. 반찬 장사 해볼까요? 옛날에 좀 했거든요. 철수 씨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좋아요. 제가 배달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시작한 동네 반찬 배달. 오토바이에 반찬통을 싣고 철수 씨가 직접 배달을 다녔어요. 1년이 흘렀어요. 월 200만 원 정도 수입, 빚도 절반 넘게 갚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완전히 금주에 성공했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됐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잃어버린 가족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딸이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목소리에 뭔가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철수 씨 조카들도 찾아와서 삼촌,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루하루 반찬을 함께 만들고 함께 오토바이로 배달을 다니고 저녁엔 같이 TV를 보며 다음 날을 계획했어요. 어느 날 밤 철수 씨가 물었어요. 1년 전엔 죽고 싶다고 했죠?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어때요? 잠시 생각하다 솔직히 말했어요. 매일매일 고마워요. 당신 만나서. 그 사람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영희 씨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 저는 말했어요. 우리 정말 늦게라도 만난 게 다행이에요. 철수 씨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 사람의 손을 잡은 그 순간 제 인생이 처음으로 진짜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사는 게 꼭 정답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바닥을 찍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근데 사람 일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망가졌고 모든 걸 잃었고 다신 못 일어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 사람이 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매일 아침이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또 기대도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안 꺾여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누군가 손 내밀어 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그 기다림 속에 있는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오래, 더 멀리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마음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하나하나 읽을게요. 이렇게라도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늦은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